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게 되면서 상업형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상가 부동산이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저금리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비교적 규제가 덜한 이 상가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며 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의 상가 중에 욕석을 잘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투자가 유망한 이 이문 뉴타운과 그리고 종로구 연지동 상가 매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동산 역시 이슈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수능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수능 날짜는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예, 현재, 저는요, 제가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상고와 공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고를 다 나왔어요, 공고를. 자, 공고를 들어가다 보니 인문계 학생들 굉장히 저 나름대로 부러웠는데 대학 입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고 바로 저는 산업전선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분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나중에 24살 때에 대학을 가야겠다고 회사를 다니면서 마음을 먹고 나서 늦깎이에 이제 입시를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가 좀 늦었는데 그 이유는 공부를 안 했죠. 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능을 못 보지 않습니까? 예, 공부 지긋지긋하게 아주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 보니 공부 안 하면 출세할 길이 없죠. 돈도 못 벌죠. 진급도 안 되죠. 예, 이런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그 피부로 제가 느끼다 보니 공부를 해야겠다. 예, 그래서 좀 나이가 한참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든 현재는 제가 부동산 박사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9살 때에 빨리 느끼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미국의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그건 제 이야기고요. 자, 수능 보시는 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또 재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만점 받으십시오. 예, 길을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슈를 말씀을 좀 드리는군요. 전 부동산 박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후분양제 도입만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특히 신축 아파트 청약 통장 열기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자, 미분양 미계약 없다고 제가 서울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신축이 그렇습니다. 자, 신축 왜 그러냐? 내진 설계가 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안전한 아파트를 찾는다는 겁니다. 내진 설계를 한 지역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자, 공급이 없으니까 투기 가열되죠. 투기꾼들 막 몰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과 또 대책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또는 후분양제, 이게 다 법이지 않습니까? 자, 이 법, 후분양제를 도입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 지표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국회의원이 2016년 12월 30일 후분양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통과가 돼서 자, 이게 이제 후분양제가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요 현행
주택법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주택 공급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후분양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 근데 선분양과 후분양 두 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선분양을 하고 있냐? 전체적으로 후분양 안 합니다. 자, 왜 선분양을 하냐? 있는 거죠. 건설사들이 사업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후분양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건축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자, 따지면, 자, 그러면 소비자는 왜 이걸 또 받아들이냐? 예. 후분양이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점이 또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 장점. 만약에 선분양을 했을 때요, 자, 매매 차익을 기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분양을 좀 선호를 한다. 만약에 후분양을 하면요, 나중에 3년 후에 우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노릴 수는 없어요. 그때 좀 비싼 가격으로 사셔야 돼요. 왜? 제가 대출하고 또 이제 불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든 선분양 3년 전에 사기 때문에 나중에 3년 후에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도권에 탄생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 당첨만 된다면 노또가 되어 하루아침에 팔자가 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2006년도 최근에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청약 강풍이죠. 특히 2006년도에 청약 강풍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 어떤 일이냐면 서울에는요. 서울 수도권입니다. 판교 신도시를 꼽을 수 있어요. 이때. 그때 46만 7천 명이 청약에 참가했어요. 그 중에 판교에 입성한 분들은 몇 명이냐면요. 9,428명입니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청.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시세 차익, 현재 보면 많은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자, 판교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세 차익이 5억 이상은 났어요. 지금요. 당첨될 때 그때보다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하가 아니라요. 자, 5억은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억 버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불로소득이죠. 어떻든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자, 당시는요, 어떤 현상이 났냐면요, 투기 단속반이 가동되어 그 열기가 식지 않자 전매 금지했습니다. 자, 여기요, 판교는요, 10년 동안 전매 금지했고요,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 또 금지했고요, 임용계약 등 불법 전매자에게 적발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사실상 담청 무효까지 이렇게 굉장히 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다? 서울에 다시 나타났죠. 또 하나 세종 신도시가 또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세종시 공무원 불법 전매가 드러났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다? 투기판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급기야 2018년 8월 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 전 지역을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대표적으로 보면 재건축 조합원 지양도 제한했고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했고요,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했고요, 양도세 강화했고요, LTV, DTI 강화했고요,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했고요,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했고요, 분양권 양도세를 인상했고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구 강화했고요, 오피스텔 전매 제한했고요, 3억 이상 주택 구입 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선정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책에도 지금 불구하고 서울은요, 10월 달에 어떻게 나왔다? 10월에 다소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이게 한국감정원을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한국감정원에 보니까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은 9월달 0.07%에서 10월달은 0.23%로 상승을 했다는 거 나타났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책이 있다라도 잘 안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뭐가 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가라드니까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적용을 하려고 검토 중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일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선분양제 제도지 않습니까? 자, 선분양제 제도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다면 어떤 좋다?
청약 노또가 아니라 이거는요. 청약 노또 말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요. 청약 억 단위로 벌어가는 거죠. 더 시세 차익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자, 더욱 과열됨으로 추후 시세 차익이 더욱 극대화된다는 거죠. 자, 1순위 잘하면 모든 국민이 신규 아파트에 청약 몰두를 할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3년 후에 입주와 동시에 엄청난 시세 차익인데요. 지금도 시세 차익 당첨만 되면 3억 이상 벌어가고요. 3억 이상입니다. 서울은요. 아무것도 일도 안 했는데 불로소득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적용한다면요. 일반 분양가가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 5억, 6억까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더 강풍이 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지역은요, 특성을 좀 보면 신규 아파트 공급 대다수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일반 분양을 감안해 본다면 조합원이 자기 땅과 자기 집을 투자하고도 낮은 일반 분양가로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일반 분양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가격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자,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받아가냐? 예, 일반 분양가 낮게 내려가면요. 누가? 그 혜택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전 조합원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통해서 수분양자, 일반 분양자가 이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어간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정치권에 한번 묻고 싶어요.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내가 내 땅을 투자했는데 나는 낮게 받고, 예, 수분양자는 나는 높게 받고 수분양 낮게 받으면요. 그 이익은 수분양자, 일반 분양자가 다 받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는지 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자, 다시 말하면 즉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시세 차익을 본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투기세라고 조장하고 청약 강풍, 노또 열풍을 기틀을 마련해서 불법 청약 통장 거래를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강력히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좀 잠재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 그러면 제가 필자입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규제 정책보다 후분양제만 도입한다면 정부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지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정책 발표했잖아요. 8월 2일 날. 그게 한 방에 딱 해결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사라지는지 이유를 한번 자, 논리적으로 설명. 하나, 청약 강풍이 사라진다. 왜 그러면요. 후분양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주택 매매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거죠. 지금 강풍이 불어서 가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3년 후에 분양이 되니까 안정화될 거 아닙니까? 분양하는 데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기 세력 근절이에요. 예, 준공 시점이 분양됨으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없잖아요. 발생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자, 그럼 네 번째는요. 가계대출 축소죠. 자, 신규 아파트 당첨에 따른 대출이에요. 선분양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시공사가 내야 될 것, 건축비를 시공사가 내야 될 것, 왜 선분양을 통해서 국민들이 내냐 이거죠. 근데 대출 안 받으면요. 돈이 남네요. 이자도 낼 필요가 없죠. 자, 주택 대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증진돼요. 예, 빚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여섯 번째, 가계 수익 증대로 소비 증대에 따른 내수가 진작이 될 거란 얘기죠. 거기에 일곱 번째죠. 가계 저축 여력 상승으로 어떻게 했다? 저축을 마음 어떻게 됩니까? 기업 투자 증가가 더 증가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기틀이 더 튼튼해지는 거고요. 여기 여덟 번째, 부실시고 건절이 됩니다. 자, 다 짓고 사는 거니까 눈으로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실시공 하면은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요. 건설사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어요. 다 짓고 분양 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열 번째예요. 주택 공급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열 번째, 지금 신도시, 특히 경기도는 공급량이 가다하다고 지금 난리인데, 후분양제 들어오면요, 주택 공급 조절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은데, 가계대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금리 올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가계대출을 안 받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면 정치권에 계신 분들, 후분양제 즉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1년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26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7제곱미터로 방 3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총 3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시 보증금 3천만 원, 대출 금액은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문 뉴타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지 여건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은요. 제가 지도 상황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본 지역 이문 희경 재정비 촉진 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요. 본 지역은 동대문구입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현재 보시면 5개 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다음에 외대, 외대, 그다음에 경희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그다음 삼육보건대학교까지 5개 대학을 걸어갈 수 있고요. 바로 역세권입니다. 1호선 역세권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 보고 계실까요? 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 확장이 됐고요. 본 노선은 청량역에서 삼성역까지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지역,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에서 삼성까지는 20분이면 충분히 가지 않을까. 또 넉넉 잡아서 30분이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또 선포가 됐습니다. 조선 왕릉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당의 명당짜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문 희경 뉴타운 1만 세대가 건립이 예정돼 있고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입니다. 그냥 투자하는 데가 아니고 뉴타운. 뉴타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은 또 청장산이 있어요. 하늘천자, 길장자의 몇 산자인데 여기에 위치해 있는 녹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공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종, 삼육보건대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했다. 다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대학가가 많으니까 전세, 월세, 매매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 지역 또 청량리역이 또 근접해 있어요. 두 정거장입니다. 동북권 랜드마크 65층 8개 동이 탄생되는데 언제? 2019년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일본의 노폰기처럼 변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특별한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내년 2월부터 이주가 되고요. 내년에 착공이 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저건 추가 분담금으로 우선 사업성 가지고 있고요. 본 지역 S사 브랜드예요. 자, S사 브랜드 잘 아시죠? 앞글자만 말씀드릴게요. 냅니다. 자, 단기 투자 가능하고요. 3,000세대입니다. 시세 차이가 한 2억 정도는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벌써 났습니다. 났고 내년부터 이주 철거 일반 분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매물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빌라입니다. 자, 빌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문 뉴타운 투자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겁니다. 자, 59제곱미터 26평 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500에 이미 결정됐고 평균가가요. 옵션 포함한 거고요. 일반 분양가는 한 6억 정도로 가지 않을까 해서 옵션 포함해서 그렇고요. 주변 시세는 한 5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는 7억까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얼마가 필요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1억 8천이 나왔고요. 임대는 보증금 현재 전세 3천 들어가 있고요. 대출은 4천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실투자액은 1억 1천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종로구 연지동 근린생활 1층 상가 매물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 3분, 5호선 종로 3가역에서는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총 8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종로구 연제동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매물 투자 포인트는 또 뭐가 될까요? 예, 본 추천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추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의 추천 포인트는요. 해화동 대학로에 가깝고요. 종로 5가에 광장시장에 또 입지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 지역은 종묘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에 또 근접해 있고요.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성이 좀 우수한데요. 상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로, 대학로, 그다음에 동대문 역세권 개발로 시세 상승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호선, 5호선, 4호선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수익형 상가로 월세로 생활비가 대체가 가능한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종로구 연제동 굉장히 또 뜨고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입지는요, 종로구입니다. 예, 종로구. 예전에 종로구 들어오면 사대문 집안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해졌습니까? 자, 사대문들이 사대문 가문들이 산 지역이죠. 종로구예요. 자, 이쪽 지역이 위치했고요. 지도를 보시면 회계경찰서 있죠. 이렇게요. 옆에 보시면 이게 종로통입니다. 종로통이고요. 이게 이제 대학로입니다. 이렇게 가요. 대학로. 그 다음에 우리가 청경공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 길이요. 바로 그 중간에 있고요. 또 종묘와 청경공에 위치했고요. 또 옆에 광장시장, 방산시장.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여기가 많이 오는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도 개발거리가 많을까요? 네, 개발거리가 많이 있죠. 첫 번째는요, 대학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있죠. 젊은 층들이 요즘 돈을 많이 쓰죠. 우리가 40대, 50대 잘 돈을 안 씁니다. 바로 젊은 층들이 몰려오는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유명 관광지죠. 본 지역은요, 광장시장.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여기에 청계천 공원. 예, 청계천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요즘은 겨울철에 보면 또 야경, 서울시에서 야경으로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또 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보시면요. 그다음 동대문 쇼핑타워. 일명 두타라고 그러죠. 외국인 관광객 쇼핑 1번지 아닙니까? 바로. 그리고 이 지역, 종묘 및 청경궁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가 매물 또 요새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매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 상가는요, 우리가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주택대출은 규제가 있어도 토지와 상가는 규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부터 8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층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1층 상가입니다. 자, 1층 상가는 매매 금액은 2억 5천이 나왔고요. 자, 월세입니다. 상가는 다 월세지 않습니까? 전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자, 보증금 5천에 월 1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은 1억 2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실투자액은 8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가치 높은 두 개의 매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부동산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소액 투자법에 대한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02-6344-7559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요새 또 부동산 세미나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요즘 특히 이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요. 부동산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요. 그런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근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구수사가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요. 그런 고민 상담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번호로 예약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문 뉴타운 매매 금액은 1억 8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시 보증금 3천만 원, 대출 금액은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종로구 연지동 근린생활 1층 상가 매물이었습니다. 연지동 상가 매물의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꼭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상단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능 보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